아는 것이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섭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심. 우리는 보통 어떠어떠한 마음 상태를 말할 때 뭐뭐심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서로 간에 온정을 베풀 때 주로 쓰이는 인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줄 때 주로 쓰이는 선심. 그리고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혼자 찔려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다수 사람들의 마음과 역행할 때 주로 쓰이는 자격지심까지. 지난 7월 5일 공무원 연금공단은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고 김초원 선생님과 고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그 순직을 인정받는데 약 3년 3개월이 걸린 셈이죠. 이 두 선생님들은 신분이 기간제 교사, 즉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었고, 이는 유가족들에겐 사랑하는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그 희생을 인정받지 못하는 2배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순직을 인정받는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처가 주장했던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도 결국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이 당연한 길을 너무나도 멀리 돌아왔던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인사처가 이달 중순까지 절차를 마치면 유족들은 기준소득 월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에 지출하는 돈이 평균적으로 대략 1조 원이 넘는데도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고 김초원 선생님, 고 이지혜 선생님, 그리고 다른 모든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재섭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음악과 가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염살록.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형 실장과 아마추어 기타리스트 강인성님과 함께 대중가수의 삶과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주인된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박정현의 머슴일기입니다. 오늘도 대전 시민의 머슴 대전광역시의 박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슴 박정현입니다. 예, 한 주간 열심히 일하셨어요? 나름 예, 열심히. 근데 비도 오고 네. 지금 오늘은 좀 비가 이제 소강 상태인데 저녁부터 또 오기 시작한다고 네. 그러는데요. 이 머슴 주인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네. 그래요. 물 많이 드셔야 되고요. 어. 예. 그 습해서 약간 짜증도 지금 짜증 지수라고 하나요? 그게 네, 좀, 불쾌 지수. 예,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고 말씀하시면 네. 웬만한 갈등은 다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머슴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지금 한 말씀 감히 드립니다. 네,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이 근데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이따 얘기해보려고 짜증 하고. 유발자? 짜증 유발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큰 뉴스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의 뭐 사립대 그 교수님의 네, 이른바 최모, 갑질 행포. 최모 교수님? 네. 그분 성도 잘 안 밝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씨라는 언론에서 건 전 알아요. 뭐 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방송에서 이제 그분 지역의 M대? 그 방송에서 이제 그분의 학과의 교수님이 4분 계신데 네. 그 전공을 언급하면서 공연하실 만한 분을 한번 여러분 유치해 보세요. 뭐 그 정도 힌트는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요즘 국민들이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이게 그 퀴즈 푸는 심정으로 하면 머리가 아픈데 왜 머리가 더 괴롭혀? 이렇게 좀 신선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탐방중학교요? 그것도 언론에서 그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네, 탐방중학교는 사실 제가 지역구 중에 하나가 탐방동이잖아요. 네. 탐방동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명칭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 많이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생활 보호냐, 명예를 보호해줘야 되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우리 지역 언론들의 대부분 논조를 보면은 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 아니면은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네.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저는 학교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 거는 저는 좀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학교 명칭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는 전체 아이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익이 저는 안 밝히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언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익이 더 있다. 안 공개하는 게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공공적 실익이 어디에 있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지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사립가 이를테면 충대나 한밭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공무원이시잖아요. 당연히 밝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 M대는 사립대이기 때문에 근데 사립대도 뭐 국가재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는데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최모 교수가 그냥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대전 지역의 유수한 단체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적 입장에서 명백히 밝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말씀 주시면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뭐 유수의 기관의 단체의 대표이고 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답답해요. 예총 대표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네. 알아서 나중에 이제 한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보시고요. 네. 지금쯤은 직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또 이제 언론에서 오늘 이제 우리 지역 언론에서 그 의원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 머슴마당, 네. 머슴마당에서 의회, 네. 사고가 터졌다고 하면서 무슨 사고요? 제가 모르는? 그 모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음주운전 걸리신 그거 분이 좀 있다고. 됐어요. 윤진근 네.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음주 사고가 난 거는 꽤 됐죠. 예, 5월 음. 그 아마 대선 패배의 울분을 사기지. 그분이 자유한국당 소속. 예, 네네. 못해서 그러셨을 거라는 추측성이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윤진근 의원님과 같은 위원회에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네. 그 우리 위원회 그 의원 전체의 평균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구의원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 6선을 하셨더라고요. 그 그래서 의원을요.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서 제가 사실은 그 뉴스 듣고 그 지역이 나왔잖아요. 어디 지역에서 네. 그 걸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역 의원님은 윤진근 의원인데 윤진근 의원님은 그럴 뿐이 아니고 그리고 그럼 누구지? 거기를 지나가던 누군가였나?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진근 의원이시더라고요. 석교동인가 그쪽에서. 네, 그래서 좀 깜놀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네. 법적으로 이게 보통 검찰에서 그 공직자들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음주 사실 같은 게 있으면은 네. 통보를 해주면 5일 안에 그 윤리위를 소집해갖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리위원회 소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네. 소집이 안 됐고 일단은 네. 그리고 이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7월 11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7월 11일에 네.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윤리위 회부 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대요. 그건 또 뭐예요? 머슴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전에 어쨌든 뭐 윤리위원회는 일단 첫 번째 질문. 5일 안에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지금 한 더 달 지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일 안에 윤리위를 열어야 되는데 윤리위도 아닌 윤리위를 열기 위한 간담회는 또 뭐예요? 그 첫 번째 거는 어쨌든 그 대선 끝나고 나서 다들 이렇게 조금 정신들이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든 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대표해서 머슴으로서 잘못했다. 그럼 죄송하다는 어떻게 말씀 돼야 돼요, 이거는?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간담회는 원래 윤리위원회를 하면 그 회의장에 들어가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모든 회의는 그 전에 사전 간담회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윤리위원회를 안 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간담회 안 열고 바로 열면 안 돼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아니 왜냐하면 윤리위원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이견이 있어? 음주운전 아니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아니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주운전건을 이제 어느 정도 만취 상태였어요. 예. 0.12 넘었어요. 네.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 6대 때 윤리위원 한번 해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윤리위원 할 게 못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윤리특별위원장이 보통 그럼 초선 비례대표분이 많이 맡으세요? 비례대표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윤리위원장도 박상숙 의원 네, 같은 박상숙 경우도 의원이. 후배신 거죠? 민주당 비례대표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비례대표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 비례는 지역보다는 당 상징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시죠. 연결이 딱히 안 되는데요. 당 상징성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장하고는. 왜냐하면 지역에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당의 정책과 내용을 갖고 선정돼서 당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윤리위원장은 비례대표 출신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 전반기에도 그 설명은 설명은 알겠는데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어떤 상관관계가 특별하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네. 지금 윤리위원장분은 이제 미용 기능장 출신이신 그러니까 미용 업계에서 좀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의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범죄인데 근데 네. 굉장히 많이들 하는 것 같고 인사청문회 보면은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음주운전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인식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고 더불어서 의원님들이 이제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니까 더욱더 많은 도덕적인 그런 잣대가 그렇죠. 요구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법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법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5일 안에 소집해서 그런 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늦었지만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마 좀 지켜보시면 윤리위원회에서 합당한 조처를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조처하지 못한 부분은 2달은 너무 길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행정은 계속 이제 아무리 그래도 2달은 너무 하니까, 길어요. 예.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은 어쨌든 예, 그 어떤 부분은, 설명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더 음. 잘 세밀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의회 대표 제가 운영위원장 이러면 더 빨리 했을 텐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예,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거를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예결위원장 선출 저도 이제 오늘 관련 아침에 있는데 봤어요. 뭐 제가 예결위원인데 본인도 예결위원이시고 네. 그 정기현 그 의원이 이제 단독 추대되는 그렇게 얘기가 네. 됐었는데 그 이면에 그 예결위원 9분 중 4대 4의 팽팽한 구도가 있었고 그 캐스팅 보트를 이제 음주 이번에 이제 논란에 4대 4인가요? 휩싸인 윤진근 의원이 이제 그 자리에 있어서 네. 그 예결위원 선출을 위해서 이분하고의 조율이 있지 않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예결위원 하면서 저도 왜 욕심이 없겠어요. 예결위원장이 1년이지만 대전시 한 5조 가까이 되는 예산 그리고 교육청 예산까지 다 같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이죠.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결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책무가 무거운 자리죠.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하지 않은 위원장이 능력이 있어서 위원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원장 직책을 통해서 또 자기 능력을 배가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하지 않은 분 중에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견 저도 뭐 개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 상대 후보로 이제 그 거명이 됐던 분도 뭐 어쨌든 좋은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뭐 이면 합의 이런 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윤리위원 뭐 간담회 소집해놓고 그 예결특위 또 구성이 되고 이러니까 연관되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6대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드렸잖아요. 7대입니다. 아, 참 7대요? 아, 죄송합니다. 그 지방선거는 6대 지방선거 아니에요? 시장 그러니까 의회가 의회는 7대고 7대고 지방선거는 그렇죠. 6대잖아요. 예, 행정은 7대고. 그 시민들이 그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모습을 바라고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잘 좀 하십시오. 네. 1년 네. 이제 채 안 남았는데요. 네.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시민들의 생각, 안전, 시민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런 주문인데 그래 왔든가는 조금 잘 평가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 의견 주신 말씀을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방송 때 우리가 사실관계를 또 바로잡아야 될 게 하나 있네요. 그 이주소 관련한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서울의 이미, 아리수가. 네. 근데 이미 대전시에서 네. 6월 23일에 그 350ml 4만 병을 충남도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시민들의 대전시인데. 아니 물어봤는데 했겠지. 근데 왜 뭐 그것도 몰라요 왜 모습이.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의원님이 이제 어떤 거를 좀 이야기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번 주가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하는데 네. 여성의 정치 참여 그리고 양성 평등을 얘기하신다고 했거든요. 평등. 오타? 평등. 양성 평등. 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우선은 그 양성 평등이란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랬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양성 평등이란 말도 오류가 있대요. 네, 성평등이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얘기 듣고 생각 못 했었거든. 네, 네. 양성 평등 어떤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그 7월 1일부터 첫째 주, 7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또 재밌는 이슈 파이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원래는 여성주간 이렇게 했다가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이제 바뀌었죠. 명칭이 바뀌면서 그리고 대거 이제 대폭 그 내용도 수정을 했죠. 그러면서 양성평등 주간으로 됐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주간 시작하면서 그 중학교 문제도 있었고 집단 집단 자유행위 특히 여교사가 수업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좀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 이제 남학생이었으니까 네. 저 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친구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꼭 학교에 그런 놈들 한둘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데 선생님 시대가- 앞에서 하지는 않았잖아. 시대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네. 바지 속에 손 집어넣고 그러는 거야. 그런 진짜로? 놈들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렇게 떼거지로 막 이런 일들은 사실 좀 그리고 그거는 여성 교사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자 선생님. 그래서 폭력이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더 화나는 거는 뭐냐면은 학교 측에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부 학부모님 측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사건을 좀 축소하려고 한다 그런 네.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너무 과대 포장돼 갖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부모지만은 내 아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서 네. 그게 얼마큼 잘못된 건가를 알게 해야 다음에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중학교 그 일을 한 학생들은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별 생각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됩니다. 별 생각이 나야 그게 별 가능하죠. 생각이 나야지. 그럼요.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는 어떡합니까? 별 네. 생각과 우리 최 선생님이 생각하는 별 생각은 좀 다르네. 뭐저 이렇게- 언제 또 내가 그런 최 씨가 됐네요, 제가. 네. 죄송해요. 정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음. 별 생각이 다르. 네. 이런 식으로 음. 사실은 여성과 남성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이나 그림을 볼 때도 그렇고 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그렇고 생각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간에는 그 다름에 대해서 다 무시한 거죠. 그냥 소위 어떤 생각인데 그게 주로 주류를 차지하시는 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적 생각, 남성적 가치관에 의해서 뭐 정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렇게 간 거죠. 그 남성적 문화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 어쨌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학교가 이거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여선생님 됐든 남선생님 됐든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 아니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니 학원이라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학교면 그거를 대책을 세웠어야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갖고 대책을 세우고 그 문제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지금까지 더 연장돼서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자들도 여성들한테 성적 그런 희롱 당하는 게 왕왕 많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복근 뭐 만져본다라든지 네. 이런 거 있잖아. 네. 보면은 상당히 복근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거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팔뚝 보면 막 목 졸리고 싶다든지. 상대의 그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상대의 신체나 특징을 갖고 유의를 즐긴다거나 이런 거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안 되는 거죠. 의원님은 그러면 사회생활 하시거나 혹은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주로 차별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제가 시민단체에 굉장히 오래 있었지만 네. 예.
제가 YMCA에서 한 10년 일을 했거든요. Y 왜 M에서요? W에서 안 하고. 그 M이 네. 처음에는 맨이었는데 네. 그 맨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맨이 인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휴먼 할 때 네, 그렇게 네. 되죠. 영어 선생님이신데 참 네. 제가 아유 말씀하십시오. 네, 예. 네. 그래서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죠 과거에는. 아니 과거에는 시각이 그랬어요. 그렇죠. 예. 참정권도 한참 느렸고 그렇죠? 늦었었고. 1900년 이후로 왔으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네, 아시죠? 예. 무슨 씨. 김말순 뭐 예. 저희 어머님 성함이 점자 순자거든요. 점이 있으셨어요. 지금 탐방동 사시죠. 예. 그러니까 뭐 탐방 박씨 뭐 이런 식으로 예, 부르고. 그렇게 됐죠. 예. 어쨌든 제가 YMCA에 10년을 일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제가 직책이 뭘로 졸업한지 아십니까? 뭘로 졸업하셨는데요? 간사로 졸업했습니다. 음, 기본 활동가를 간사에서 간사 아니에요? 말씀을 못 하시네. 아 진짜 쌍팔년도 네. 무슨 네. 예. 승진을 그랬어요. 못 하셨다는 얘기인 예, 거죠? 예, 승진을 안 시켰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제가 뽑은 우리 여자 후배가 지금은 YMCA 사무총장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됐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더 살았던 출세했잖아요. 경우- 출세는 머슴이 무슨 출세예요? 아, 네. 머슴 출세한 거지. 그 머슴도 안 되면 얼마나 힘든데.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 자리들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자리들이 많은데 이제 그 감히 저한테는 어떤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로 약간의 성희롱적 발언 이런 것들이 없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웃으면서 그거 걸려요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발끈하면 또 이게 그게 까칠하다는 소리 듣고 뭐.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요즘 이제 젊은 여성들은 그런 대처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도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정색을 하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나는 싫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저만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좀 그렇죠. 소극적이었죠.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냥 여자는 웃으면서 지고지순 해야 되고. 저는 뭐 지고주순한 편은 아니고요. 네. 아니 그래 보이세요. 그래서 네. 최근에 혹시 핫한 책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핫한 책이 네.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 네, 굉장히 네. 핫하죠. 말고 어디 17년도 농담을. 맞아요. 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예. 유명한 책인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읽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안 읽으신 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쉽게 읽혀요. 책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책을 한참 전에 읽었는데 읽고 나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한번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64년 박정현이 82년 김지영에게 미안하다 이런 주제로 해서 글을 좀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김지영 씨가 34살에 딸 하나를 둔 엄마인데 딸을 낳고 나서 경력단절 여성이 돼요. 그래서 그 김지영 씨의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을 쭉 훑은 소설인데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의 딸들의 위치 그리고 학교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를 차별로 가는 거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차별 문제, 육아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구절 중에 하나가 김지영 씨가 딸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1,500원짜리 테이크아웃 커피를 하나 마시면서 벤치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그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직장인들이 김지영 씨를 보고 맘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이 나도 남편이 돈 잘 벌면 저렇게 그 애 데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고 싶다. 맘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김지영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서 나중에 남편한테 막 울면서 내가 1,5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먹을 수 없는 맘충이냐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업주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맘충이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이들 데리고 어디 식당 가면 못 들어오게 하는 식당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쌍방간에 저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또 굉장히 하나 극단적인 사례들이니까 사실 네.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 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 또 하나 마음이 아팠던 게 저는 저희 엄마가 지금 이제 70 중반이신데 네. 한 번도 안 여쭤봤어요. 엄마 꿈이 뭐였어? 이렇게 한 번도 여쭤보질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죠. 예, 이 소설에 김지영 씨 엄마가 김지영 씨가 이제 학교를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왜 옛날에 뭐 그 뭐라고 하지?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보내주는 가정통신문 뭐 이런 거에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한 줄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거를 이렇게 김지영 씨 엄마가 물끄러미 보면서 나도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래 맞다 우리 엄마도 꿈이 있으셨을 텐데 근데 한 번도 엄마의 꿈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꿈은. 그냥 엄마였던 거지 네, 인간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은 늘 엄마로 또는 아내로 살지 그냥 한 인간으로 별로 산 경험이 많지 않은 그렇게 거예요. 막 교육을 강요받고 네, 그러지 않나요? 네. 신사임당 같은 경우 봐도 네. 율곡의 어머니. 근데 신사임당이 얼마나 그 시대에 그러니까. 혁신적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율곡의 예, 어머니. 예. 근데 지금은 변조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여성 정책은 다 엄마 정책이에요. 음. 어찌 보면 여성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출산 정책, 육아 정책.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여성에 대한 정책이지 실제로 여성으로 정책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이 따라오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말씀 주신 네. 거에서 제가 조금 화제를 옆으로 가볼게요. 네. 그 남녀 간의 그 시각이나 갈등, 차별 이런 거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군 가산점 제도거든요. 네. 그 이제 보통 싸울 때 그래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러면 우리는 애 낳잖아 뭐 이렇게 싸워요 보통 싸울 때. 네. 그거는 일종의 그 권력 집단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싸움인 것 같고요. 실제로 여성과 남성은 적절하게 역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뭐 남성들은 군대 가고 여성들은 뭐 군대 안 가면서 다른 일들을 또 하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건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군 가산점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통용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쓸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들 성비를 보면은 뭐 초등학교 자녀가 아니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질문을 더 아니, 그러니까 던져서 제가- 옛날에 100% 남자 선생님 있을 때 왜 음. 초등학교는 남자 선생님밖에 없어? 이거는 애들을 다 남성화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편중이 너무 심해졌다는 얘기를 예, 하는 저는 거고. 그거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봐봐, 지금 싸울 거 없다더니 내가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머슴이야 세 마디로 빡 오고 있어. 예민한 문제라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성의 그 격차 문제를 얘기할 때 남자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게 군대 문제 예,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여자 교사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내요. 그 이상하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런- 싸울 문제는 아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일종의 그 여성과 남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거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 싸움을 부추겨야지 누군가가 더 저급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 사실은 남성도 불쌍하고 여성도 불쌍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 불쌍한 두 성이 어떻게 잘 연대해서 그 우리를 불쌍하게 한 세력들을 깨부수고 그쵸. 예, 소위 말하는 정말 권력? 건강한 건강한 세상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거냐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지. 네가 조금 더 가졌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 이렇게 싸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권력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남성들이 주로 이제 가잖아요. 군대의 유일한 특권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소유한다는 네. 거예요. 군대는 원래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과정에서 죽일 수 있는 하니까.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남성한테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군대 생각하면 가서 뺑뺑이 돌고 막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굉장한 권력의 출발점을 남자한테만 주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여성 운동 하실 때 네. 군대에 대해 좀 더 이제 전향적인 생각을 네. 가지면 그리고 꼭 이렇게 총 쏘는 사람만 군인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 그렇죠. 분야의 일들이 있고 네. 군대에도 의사 사실은 전쟁이 음. 나면 군인보다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더 많이 죽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전쟁 없는 세상을 우리가 남녀가 어떻게 고민해서 만들 거냐. 여성과 아이와 노인들이 더 많이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더 많이 희생된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예, 게 예, 네. 양성평등의 시각으로서 옳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82년생 김지영 네. 그 소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육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의회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지 관련돼 갖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시고 가오동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 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신도시들 중에서 둔산 지역보다 좀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비싼 곳. 뭐 관저동이나 새로운 강남이던데 동구의 강남이 거기라면서. 그런데 거기 밤에 이제 한 10시 넘어서 호프집 같은 데 가잖아요. 네. 뭐 젊은 부부들이 이제 3, 4 모여 가지고 이렇게 뭐 맥주 한 잔씩 하시고 하는데 애들이 꼭 옆에 있어요. 아, 어린 아이들 애들이? 또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집에 혼자 두기엔 너무 어리고 음주 문화를 너무 일찍부터 배우던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부모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죠. 네, 여가를 누려야지 되니까. 그런데 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도 있는 네. 거지.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뭐 옆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욕설도 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밤10시 넘어서 호프집의 문화가 아이들한테 교육상 썩 좋진 않겠네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부모가 애를 데리고 저런데 밤에 나와 이런 시각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의 그 육아와 이런 제도들 우리 사회에 있어서 네. 좀 국가가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전히 이제 그 뭐 부부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공공 보육 시설이 지금은 사실은 물론 민간 보육 시설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제 공공 보육 시설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민간 보육 시설도 공공 보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이제 됐다. 무조건 뭘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보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지금 1차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애도 잘 안 낳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아이를 마음 놓고 이제 좀 맡기거나 예전에는 이제 2세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맡기고 잠깐 나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되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호프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자체가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호프집. 네. 아니 그것도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아니 네. 뭐 그냥 생각나는 아이디어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는데 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호프집 아이들한테는 뭐 해줘야 되나? 아이들은 먹태. 옆에서 아이들이 네. 옆에서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큰 식당들은 그런 공간들을 조금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 많이 예, 있죠. 예. 그리고 놀이방 같은 거. 일반적인 술집의 분위기가 아니라 부부가 요즘은 부부나 옆집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이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술집이 갖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막 한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괜찮은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젊은 부부들의 여가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저녁에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베이비시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해야 되겠네요, 제가. 시간 많이 예. 가갖고 네. 그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진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그 네. 정치인이시니까 여성 정치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참 여성의 정치 참여 네. 가장 큰 장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지금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정치에 뭐 이렇게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공천을 주시는 분들하고의 깊은 네트워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지 않고 개인 인간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로 무슨 협회장 이런 출신이어가지고 네. 나름 이렇게 예. 서로 인맥이 돼서 오는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분들, 예, 일종의 사회의 주류로 음. 부상되지 않으면 선택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는. 근데 실제 지방 정치, 지역 정치는 특히 구, 시 정치는 그 지역에서 살림을 잘 살고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그렇지. 아는 여성들이 하면 훨씬 더 좋거든요. 아니, 여성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니,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에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항상 바뀌니까. 네, 2016년도 20대에 51명이에요. 17%예요. 되게 OECD 평균도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네. 되게 어떤 특정한 그룹이 한 30%는 돼야지 그 그룹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고요.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대표성이 얼마나 잘 조합돼 있느냐가 그래 맞아요. 예, 네. 핵심인데 다 지금 동의해요. 예, 네. 여성들이 너무 시간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한 명 나왔잖아요. 그거는 젠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이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웃자고 젠더 의식이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쪽작을 넘으셔? 좀 화가 나서 그래요. 한 명 나온 송중기 결혼한다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 아니 하나도 안타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결혼율도 떨어지는데. 그거 모르시는구나. 송중기가 그 송혜교 결혼 발표 나니까 5035에서 눈물이 막 흐른다 이런 얘기 모르시는구나. 저는 뭐 즐겁게 축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재밌는 게 박정현 씨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네, 송중기 결혼하는 건 별 관심이 없고요. 본인보다 덜 예쁜 박정현이. 박정현 씨가 결혼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저는 결혼했어요. 저한테 축전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열화 같은 성원이 있었는데 박정현 씨 축하드려요. 저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어쨌든 마무리하면 절대적으로 여성 정치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여성들이 있으면 각 정당에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협회장 뭐 무슨 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주로 네.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저는 특히 마을 쪽 활동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은 분들이 좀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네. 뭐해? 근데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동수내각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아니 그래서 하는지. 올해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우선 정당에 빨리 노크를 하셔서 저처럼 여성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더 분발하시고요. 네, 더 열심히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 그 윤리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상세히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머슴 물러가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머슴이 너무 걱정됩니다. 네. 내일 오늘 먼일 이슈 2부 시민통신 시간에는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정책 실정과 함께 설동우 교육감 3년을 정리해보는 설국열차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